네, 이번 강은요 2015년 제3회 8월달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이죠.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인데 우선 여기를 보면요 21번입니다. 우선 21번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는 과목이에요. 사실 문제죠. 21번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배기 양이 5분간이에요. 측정했더니 100리터입니다. 그런데 가스미터를 이용하여 배기 성분을 조사한 결과 산소가 20%, 이산화탄소가 3%였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이 작업자의 분당 산소 소비량을 계산해야 되고요. 분당 에너지 소비량은 약 얼마이냐? 그러니까 실제는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단 공기 중에 산소는 21%고 질소는 79%. 이거 이제 기준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작업 시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구할 때는 반드시 분당 배기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다음 흡기량도 구해야만이 산소 소비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요. 산소 흡기량은 질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79라는 것은 질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O는 산소 몰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 중에 산소가 20%예요. 2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얼마예요? 3%가 실제 23을 빼면 여기 얼마 되겠어요? 76이 되나요? 23이니까 77이 되네요. 77에다가 79로 나눠요.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약 19.49인데요. 그래서 산소 소비량은요. 여기서 알아둘 것이 바로 21%가 뭐예요? 산소의 퍼센트에다가 흡기량을 곱해준 것이 바로 산소 소비량.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 산소 배기량 조사한 거 20% 여기다가 다시 우리 20을 곱해주면 0.0929가 뭐냐 그러면 산소 소비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번 밑에를 보면요. 밑에를 볼 것 같으면 산소 소비량은 0.02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리터의 산소 소비량이 얼마냐 하면 약 5kcal예요. 그러다 보니까 0.093에다가 이거는 이제 반올림하니까 0.0929를 0.093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에너지 소비량은 1리터 산소 소비량과 산소 소비량을 합해서 곱하는 거예요. 0.465가 에너지 소모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0.46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실제로 이게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이게 실기 필답형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답형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수학적으로 좀 계산할 수 있는 분은 하고 그러지 않은 분은 그냥 암기적으로 4번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번은요. 다음 중 음향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음향 수준을 척도는 퐁이라든지 데시벨이라든지 소는 다 뭐예요? 음향에 관계되는 거예요. HSI라는 것은 뭐예요? 히트니까 열, 압박, 지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HSI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음악 크기는 뭐 폰과 소음과 데시벨과 그 다음에 데시벨 PN 데시벨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PL 데시벨도 나타내죠. 그 다음에 HSI는 열 압박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다음 중 일반적인 거요. 사람은 눈이 완전 암종이었어요. 어두운 데서 암종에 걸리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잘 나타낸 것은 건데 실제 암종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제 영화를 보러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내용에서 3, 40분 걸리지만 맹종에서 다시 밝은 데로 올 때는 1, 2초 또는 1,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은 1, 2분인데요. 때로는 1, 2초라고도 나오는 경우에 동일하게 지금 그러나 시험 문제 1, 2초, 1, 2분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1, 2분이지만 수초라 그래서 1, 2초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어쨌든 답은 얼마? 30에서 40분이다. 암종의 어두운 곳에서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30에서 40분이 소요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의자의 설계 시 고려할 원리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건데 의자의 설계 시는요.
가급적 자세의 어떻습니까? 고정을 줄여야 돼요. 자세 고정을 줄여야 되죠. 계속 똑같은 자세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를 하면 기계가 아니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조정이 용이해야 돼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무거운 사람, 가벼운 조정이 용이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디스크가 받는 허리 압력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피로가 오지 않습니다. 넷째, 요추 부비 후만 곡선을 유지한다 그러면 똑같은 자세 허리가 펴 있어라.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추의 굴곡과 일치해야 되지 후만 곡선만을 유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보겠습니다. 25번을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25번. 25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의 결과는 구분 판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간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요. 심사 기준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적정이 있어요. 적정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 부적정이 있어. 모든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건부 적정. 이거는 일부 적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조직에는 적정 또는 뭐요? 부적정, 적정 아니면 부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그래서 대개 다 조건부 적정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야, 뭐 하면 되냐. 근데 지금은 많이 깨끗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우리는 법에도 시행규칙 123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기계의 설비의 안전성 평가한 시 정밀 진단 기술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랬어요. 정밀 진단에는요. 우리는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계에서는 파단면을 했어요. 단면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이게 원통이 있다면 여기 자르면 뭐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단면이라 그래요.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 자체를 어렵게 했는데 열화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괴 테스트 하죠. 우리 인장시험 같은 걸 해서 파괴 테스트를 하고요. 인하점 평가 기술. 이거는 어디요? 기계적인 게 아니고 인하점이는 뭐 하학적 평가이죠. 하학적 방법이 되겠어. 답은 몇 번? 4번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기사 필기 2-141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 중에서 고장 형태 중 벌써 답이 보였네요. 바로 이거는 지금 위험 분석기 고장 형태 중 영향 분석 기법은 뭐요? FMEA예요. FMEA에서 고장 등급의 평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런데 FMEA는요. 발생 빈도라든지 각 기능적 고장 영향이든지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범위 이 세 가지를 강의로 하죠. 강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의 크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좀 더 해설을 볼 것 같으면요. FMEA의 고장 등급 요소는 첫째 기능적 고장의 중요도를 우리는 C1으로 하고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범위죠. 크기가 아니라 C2로 하고 고장 발생 빈도를 C3, 고장 방지의 가능성을 C4, 신규 설계 정도를 C5로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8번입니다. 28번은 시스템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것이에요. 시스템 신뢰도는요. 시스템의 성공적 퍼포먼스를 뭘 나타낸다? 확률로 나타낸 걸 우리는 시스템 신뢰도죠. 각 부품이요. 동일한 신뢰도를 가질 경우 직렬 구조의 신뢰도는 병렬 구조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확실히 낮죠. 직렬은 이렇게 가는 거고 병렬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도 이게 신뢰도가 월등히 높죠.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그래서 동일한 신뢰도를 가질 경우 직렬 구조의 신뢰도, 병렬 구조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낮다가 맞죠. 세 번째입니다. 시스템의 병렬 구조는 시스템 어느 한 부품이 고장나면 시스템이 고장이 아니죠. 요놈이 설령 고장났다 그래도 얘가 여기로 오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 다시 여기 가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3번이 틀렸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N중 K 구조는요. N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 내에서 K의 이상의 부품이 작동하면 시스템은 정상으로 되는 구조이다. 맞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병렬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필기 2-13쪽에 합격 날개에 은행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고 봤더니 설비관리 책임자 A라는 사람이요. 동종업계 TPM 추진 사례를 TPM이라는 건 자주 보존 활동이죠.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남에게 모방해가지고 설비관리 효율화를 꾀하고자 한다. 설비관리 효율화 중 작업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설비의 마모율 저하를 위하여 설비 윤활관리, 오일관리, 윤활관리 일상에서 직접 행하는 활동과 가장 깊이가 있는 TPM. 이걸 가지고 우리는 TPM 추진 장태가요. 자기 스스로 직접 행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자주 보존 활동 단계라 그래.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한다 그래 가지고 자주 보존 활동 단계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2-128쪽에 보존에 분류되어 있지만 2-128페이지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번요. 30번은 이렇게 넘겨도 벌써 답이 보이죠. 30번은 뭐냐 그랬더니 FT에서 논리 게이트 중 조건부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입력 현상이 발생될 때 출력 현상이 발생되는 거 뭐예요? 조건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억제 게이트, 기호는 이렇게 쓰죠. 이 억제 게이트는 수정 게이트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결함사상 이런 걸 기본사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 이거는 반드시 뭐야? 이런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조건 수정 게이트 일종 억제 모디파이어라 하면 이걸 가지고 이걸 물어봐. 이게 뭐냐 하면 억제 모디파이어 이렇게도 읽어요. 입력 현상이 일어난 조건을 만족하고 출력에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출력이 생기지 않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억제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5월 31일 날 바로 지난 26번 문제로도 이대로 출제가 됐고 여러분 시험에도 이번에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9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억제 게이트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작업면상어 우리 작업면이라는 것은 실제 이렇게 작업하는 책상 같은 이렇게 테이블 면을 말하는 거지. 이 면이면 작업면상에 필요한 장소로 높은 조도를 취하는 조명 방식은 높은 조도를 그죠 일부분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도를 필요한 이건 뭐요? 국소 배기 장치 같은 거. 그래 일부분 하는 게 바로 국소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국소 조명은요. 작업 면상을 필요한 장소만 높은 조도를 취하는 방법이고 밝고 어두운 차가 있으면 눈부짐 현상이 있거나 그러나 우리 밝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수술실에도 이렇게 하고 옛날에 우리 이렇게 많이 했죠.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가 사실은 이게 우리 그 독서등 같은 거는요. 실제로 눈에는 상당한 피로를 주죠. 이런 점을 우리는 국소 조명이라 하겠습니다. 이 국소 조명 우리 교재 2-140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3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은 다음에서 온열 조건이에요. 용어를 정의해. 용어 정의. 온도와 습도 답이 보였으잖아요. 공기의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열 효과를 하나의 수치로서 통합한 경험적 감각 지수로 상세 습도 100일 때 근고온도에 느끼는 걸 가지고 동일한 걸 가지고 우리 뭐 ET 온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감각 온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시료 온도라 그래. 이게 답이죠. 그래서 시료 온도는 온도와 습도, 공기의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열 효과를 하나의 통합적 경험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감각 온도 또는 시료 온도 또는 ET 온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상대 온도 100일 때, 습도 100일 때 건구에서 느끼는 동일한 온감을 나타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다음에 FT도에서 정상사성 T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계산하는 거 엄청 쉽습니다. 왜? 여러분을 A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을 B라고 가정했을 때 A는 AND 게이트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B는 OR 게이트 1 빼기 1에다가 X1을 하고 1에다가 X3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미니멀 컷셋을 구해야 돼. 미니멀 컷을요. 그럼 미니멀 컷셋을 구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재 2-98쪽에 OR은 오로지 뭐만 AND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풀었지만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하게
x1 곱하기 x2만 하면 돼요. 모두가 0.1이니까 0.1 곱하기 0.1 하면 얼마? 0.001이에요. 그래서 답은 착각하면 0.019로 할 수 있어요. 답은 0.01이면 이 답은. 꼭 잘 알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미니멀 컷셋을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어떻다? 예외 기준을 적용해야만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얼마? 대입하면 0.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 다시 한번 요 말은 필요 없다 그랬죠.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P 교재 2-98페이지 미니멀 컷셋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령만 알면 이 전체를 하지 않아도 답은 쉽게 우리는 풀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3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요. 인간과 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수동 시스템, 다른 말 수동 시스템은 뭐라 그래? 수동 체계입니다. 기계는 동력원을 제어, 말이 안 되잖아. 수동 시스템은요. 인간이 장구 치고 북 치고 다니까 모든 것을 동력원도 인간이에요. 인간의 통역, 이거는 기계화 체계 틀렸어요 벌써. 1번이 잘못됐고요. 기계 시스템에는 고도로 통합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변화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기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인간의 감시, 정비, 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역시 자동 시스템은 인간의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2-8쪽에 표로도 나와 있고 인간기계 시스템은 수동체계, 기계체계, 자동체계입니다. 수동체계는 융통성이 가장 우수한 거고 그 다음에 기계체계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거고 바로 자동화체계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우리가 먼저 입력해 놓으면 그 입력 순서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35번을 가보겠습니다. 35번은 위험구역에서요 울타리를 설계 시 인체 측정에 인체 측정 자료로 적용해야 할 인체수를 가장 이 울타리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전장치 뭐 방호 울타리로서 이 울타리는 바로 최대 측정 왜 이 안으로 사람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울타리는 최대 측정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해설을 볼 것 같으면요. 최대 집단치는 대상 집단에 대한 주로 90에서 95, 99까지를 하고 출입문 통로라든지 출입문, 통로, 의자 사이의 간격 이런 걸 줄사다리 그네 등은 최소 지지 중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40쪽에도 있지만 이것은 2015년 3월 8일 날 문제 21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36번입니다. 36번은 산업 현장에서 생산 설비의 경우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돼 기계는요. 그러나 생산성을 위해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비 설계자는요. 고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데도 대비해야 돼. 이러한 우리는 예방 설계 개념을 뭐라 하냐 바로 여기서 알아. 페일 세이프는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뭐요? 2중 또는 3중으로 안전장치를 가하는 거예요. 풀 세이프트는요. 일종의 바보 방지, 풀프루프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로그아웃은 잠금 장치를 의미합니다. 템퍼 프루프라는 발음이 고의로 안전장치를 제거 시에도 예방되는 설계라고. 이 36번의 바로 예문이 바로 템퍼 프루처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1-6 합격 날개 용어 정의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은요. 다음 FT에 의한 재해 사례용 가장 먼저는 뭘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가장 먼저는 결론적으로 예를 해야 돼. 뭘 할 거냐? 내가 엔드로 할 거냐? OR을 할 거냐? 이게 바로 타업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업 사상을 가장 먼저 하고 이것은 실기 필답 형식에도 간혹 나오죠. 재해 사례 연구 순서는 바로 타업 사상의 선정, 사상마다의 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FT들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 계획을 작성. 그리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FT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 순서 4단계가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38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보죠. 38번은 다음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간공학. 우리 과목이 지금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인데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든 설비, 환경의 설계에 적용돼야 되죠. 그렇죠? 둘째, 생리적, 심리적 면에서 특성이나 한계점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추는 설계 철학이 바탕이 되겠습니다. 큰일 나죠. 기계를 인간에 맞춰야지 왜 인간이 기계에 맞추냐.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보여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인간기계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리성, 호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공학이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2-2 쪽 합격 날개 합격 용어로도 제가 정의를 해두어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자극 관련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근골격계 질환 관련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해요인 조사는요. 어떤 문제냐. 이 자체가 유해요인 조사가 법적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인데 하나하나 읽어보죠. 사업장 내에서 근골기에 부담자가 근로자가 5인 미만의 경우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둘째, 옳은 것은 그래. 여기서 이제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법적 기준인데 근골기 질환은요. 5인이라도 1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미만의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둘째, 유해 요인 조사는 근골기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돼요. 이것도 옳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고 유해 요인 조사는 사업자 근골기 부담 작업 중 50%의 샘플링을 선정하여 조사. 이것도 안 되죠. 반드시 전원을 해야 돼요. 근골기 질환 부담 작업자는 유해 요인 조사에서 유해 요인 기본 조사와 근골기 증상 조사가 함께 포함돼요. 이게 맞는 말인데요. 이거는 법적 기준인데 연결이 돼 있어요. 근골기 질환자, 근로자가 근골기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3년마다 아래 각 코어에 대한 유효 조치하고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최초 유효 조치 돼야 돼요. 그럼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장의 상황도 조사해야 되고요.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의 작업 조건, 작업 간 근골기 질환의 징후와 증상 유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해달될 때는요. 다음에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제1호의 경우는 근골기가 부담적이 아닌 작업이 발생할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그랬는데 계속 이 문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시건강진단, 근골기 부담 작업, 근골기 부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법적 기준인데요. 이런 내용은 법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거는 2015년 마지막 근간에 나온 거죠. 2015년.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으로 그냥 기억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2-15조 합격 날개 은행 문제도 제가 2015년 법이 바뀔 때 바로 수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중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요. 우리 2번 두 번째 과목의 마지막 문제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바로 시스템이죠. 시스템, S는 시스템, 세프티, 프로그램, 여기 플래시예요. 안전 프로그램이니까. SSPP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건데 SSPP에는요. 첫째, 이런 8가지와 9가지를 이렇게 포함이 되는 첫째, 안전조직이 포함돼야 됩니다. 안전조직만 포함되면 안전기준도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잘 보면 돼요. 안전의 종류라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답이죠.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SSPP에 포함될 사항은 개요부터 안전자료 수집과 갱신까지 들어있는데 SSPP를요. 그냥 SSP라고 해도 동일한 왜냐하면 플랜 프로그램인데 플랫을 빼도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쓴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것은 우리 교재 77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나와 있지만 2015년 5월 31일 날 문제 2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가 이래서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된다. 이거는 SSPP에 포함돼야 할 사항 9가지를 써라는 안 나오죠. 우리 실기 필답에는 5가지 써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필답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뭐다? 필기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래요. 다음 강은 세 번째 과목인 기계 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을 합격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